자, 안녕하십니까. 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입니다. 오늘 중고차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드는 건강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거를 국가가 강제로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보험 들기 싫어. 안 들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국가가 강제로 보험을 들으래요. 보험료를 냈더니 막상 아프니까 보험 처리가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뉴스에도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날짜로 나오고, 이미 이건 국가기관의 보도자료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능 점검 책임 보험료. 여러분이 중고차를 사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는 보험 가입하기 싫다. 나는 내 차 내가 알아서 고치게. 중고차를 샀는데 내가 내 차를 알아서 고치겠다는데도 이거를 강제로 내리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차량 가격에 넣겠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2015년인가? 뭐 16년부터 해가지고 양재동의 중고차 시장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쯤에 제가 이때 그만뒀거든요. 자동차 리뷰를 만드는 사람이, 제작자가 차를 팔면 공정성이 훼손된다 해서 내가 일부러 이거를 그때 그만뒀는데, 이때쯤 2015년쯤인가 14년쯤에 수입 중고차 협회가 있고 국산 중고차 협회가 있어요. 국산 중고차 협회는 엄청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걷어들이는 돈이 많겠죠, 협회니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이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하고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받았는데, 왜 그걸 받았냐면, 이런 뭐 성능보험 뭐 어쩌고 저쩌고를 뭐 추진하는데, 이때 협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그때도 차를 잘 알았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뭐 세미나라고 하긴 뭐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런 거를 법안을 뭐 통과시켜야 된다, 뭐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고차를 소비자가 구매할 때 자꾸 딜러들한테 따지니까, 우리가 차를 팔고 책임을 안 지려면 이거를 중간에 완충을, 쿠션을 한 군데 주자. 그래서 보험사를 끌어들여서 이걸 보험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니까 취지가 괜찮은 것 같아.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볼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기서 빠졌죠. 이건 아무튼 조사는 필요한데, 내가 느끼기에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이 아이디어가 최초에 나온 걸로 기억이 나고, 그렇게 가서 이게 만들어지니까, 요 어떤 법안이라든가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해 당사자잖아요.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제3자가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당사자가 이런 시스템을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들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보면 2019년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구매자를 보호하겠다며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의무화. 요게 이제 성능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차를 사면 이렇게 성능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 확인하고, 보험 가입돼 있다 이렇게 확인하고 차를 사요. 여기까지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중고차를 판매하는 매매업자가 차를 판매할 때 성능점검 업체로부터 이 차의 상태 점검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사고 유무를 따지는 그건데, 성능점검 업체부터 차량 상태 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성능점검 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무사고고 차에 아무런 상태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르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받는 보상 수리 제도인데,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성능 기록부를 얘네들이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가 있고, 엉터리 점검을 하고, 판매자는 차를 팔아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보험 적용 범위는 또 한정돼 있어요. 말로는 중고차 판매자들이, 딜러들이, 보험 가입하니까 소비자분 걱정 마세요. 이걸 사면 보험 처리가 되니까 나한테. 그리고 손님들이 따라서 할 때,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뭐 하체에서 무슨 소리? 보험 적용되니까 걱정 마시고, 보험 처리되니까. 그럼 소비자는 그때 당시에, 내가 차를 사면 우리나라가 되게 좋구나. 이렇게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보험 제도라는 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가. 근데 계약서를 쓸 때 이제 말이 180도 바뀝니다. 보험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본인이 내셔야 돼요. 아니, 차는 니들이 팔고 니들이 돈을 벌고 니들이 책임을 안 지는데 내가 보험료를 왜 내? 병신 같은 행정 처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내가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수익이 낮잖아요. 이 차를 팔고 돈을 남아.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를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해서 보험으로 내가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그 보험료를 소비자가 내라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족같은 행정 처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행정 처리를 한 거죠. 법조항상 보험의 가입 주체는 성능 점검자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려요. 그러니까 법이 이상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을 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도 중고차 장사를 5년 이상 했습니다. 자, 중고차를 팔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내가 이 차를 매집할 때 잘못 매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 업체들이 차 매집할 때 막 후레쉬로 안에 보고 막 침순지 보고 막 밑에 겨 들어가서 누유 있나 보고 뭐가 문제. 왜냐면 이거를 내가 판매할 때 이게 곧 이 차를 사려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차값을 깎거나 내가 매집한 돈에서 제대로 차값을 못 받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차를 매입하는데 이 차의 시세가 그랜저 같은 걸로 쳐봐요. 한 3년 된 거. 이 차가 지금 시장에서 2,800만 원 전후로 팔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0에서 15%를 까고 매집을 하잖아요. 왜냐? 내가 이 차를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누구한테 빌렸으면 금중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 차를 상사에 세워놓고 중고차 매장에 세워놓으면 매장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기타 경비가 나가고 세금이 나가고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차를 판매하는 뭐 떴다방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낚아마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딜러들 막 걸어다니는 딜러들이 이 차를 팔아. 그러면 나 때는 그랬어요. 누군가가 내 차를 내가 이제 차를 매집하러 다니고 바쁘니까 누군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돌아다니는 딜러들이 손님을 데려와서 이 차를 팔았어. 그럼 나한테 판매 수수료를 달라고 해요. 그럼 내가 직접 못 팔면 이 사람한테 판매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런 마진들을 다 더해서 대략 내가 15% 정도 시세에서 15% 10%를 까고 매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차의 금액이 커. 막 2억이야. 그러면 15%를 못 가죠. 너무 비용이 크니까. 보통 2, 3천만 원에서는 10% 15%를 까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면서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쫙 빠지고 내가 마진이 남는 구도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중고차 판매라면 2,500만 원에 매입을 할 건데 그리고 나는 이 차를 2,800만 원에 팔 거야. 그러면 2,5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2,800만 원에 팔면 영업비용이 빠지고 내 마진이 한 150 정도 남으면 땡큐인데 자, 그러려면 2,8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차가 망가져 있거나 누유가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당연히 판매하는 딜러한테 이거 이러는 거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2,800만 원인데? 이럴 거면 내가 몇백 불 떼고 새 차 사지? 그러니까 차가 이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매입할 때 꼼꼼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누유가 있고요, 누수가 있고요, 하부에 어디가 깨져 있고요, 뭐가 있으니까 저 이거 감가를 300만 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매자가 야, 이거 나 문제 있는 거 알거든. 이거 내가 고치면 100도 안 들어. 그러면 자기가 고쳐요. 고쳐서 2,500만 원에 파는데 내가 100만 원 수리비를 써서 고쳐서 팔겠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내가 알아보니까 수리비 한 200 이상은 나와. 근데 내가 시간 뺏겨 못 뺏겨니까 그래. 그러면 300만 원 그래 까고 어차피 내가 수리비 나갈 거 아니까 이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정상적인 중고차 시스템이면 어떻게 되냐? 이 차를 매입한 딜러는 이 돈을 들여서 고치던가. 왜냐면 이 차를 사러 온 사람이 내가 이거 떠보고 했더니 문제 있어. 나 이거 안 살래. 아니면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안 살래. 그러니까 고쳐야 돼. 아니면 자, 문제를 다 고지를 하죠. 성능 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자, 여기 누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요래요래하니까 이거 수리비가 이렇게 나가요. 제가 이 수리비 빼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고치세요. 원래는 제가 고쳐서 팔아야 되는데 고치기도 전에 본인이 이 차를 사러 왔으니 이걸 빼고 내가 그러면 2,500만 원에 드릴게요. 그러면 산 사람이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수리비를 깎고 샀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중고차 시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야가 빠진 누군가들이 보험사가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될 걸 아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치기도 아니에요. 발목 밑으로 지나가는 물에서 그냥 막 뛰어다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원해. 그냥 앉아서 돈이 막 들어. 왜? 우리가 영업을 안 해도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나라에서 법을 정했잖아. 보험료를 내래. 보험 처리 안 할 거거든? 나는 그냥 내가 고칠 거야. 근데 나라에서 보험료를 내래요. 보험사는 영업을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보험료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 보험사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보험 수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상응하는 대가성 지불을 해주냐? 안 해줘요. 엔진을 내리고 올리고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가는데 공임을 50만 원, 3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60만 원 주고 이것도 지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 하면 계약 해지합니다. 야, 너네 우리 보험사랑 일 못해. 완전히 갑질을 하면서 보험 수리를 하는 업체한테 최소한의 비용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수리가 제대로 안 돼요. 현재 이 보증보험 수리라면은 개판입니다. 왜? 보증업체들이
수리 비용을 상응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보험사가 그냥 돈만 벌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기관이 면밀하게 이 시장을 검토하고 이런 제도적인 거를 법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담당 국회의원과 실무자들이, 나는 이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업체에서 향응을 받지 않은 이상은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국가기관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거든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모든 과정은 소비자 책임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 시장에서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면 원래 판매자가 이 물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소비자가 내야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가냐면, 봐봐. 계약서를 딱 쓰러 갔더니 그 딜러가 매도비를 법으로 정해 있다고 이거를 달라는 거야. 아니, 매입을 해서 판매할 때까지의 마진이 있어요. 그 마진에 판매 마진이 있는 건데 매도비는 별도라는 거야. 법이 그렇대. 사실 이거 법안을 찾아보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상사 측이나 딜러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서 매도비를 달래. 이거를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관할 시청 구청에 전화해도 다 답이 오리무중이에요. 애매해. 근데 이걸 안 내면 차를 못 산대. 그러니까 차값 플러스 매도비가 여기에 딱 4, 50만이 추가가 돼. 그랬더니 보증보험료를 내래. 아까 나 이거 차 잘못되면 보험 처리된대. 그러니까요. 보험 처리되니까 보험료 내시라고 했더니, 차는 당신이 팔았는데 내 보험료를 왜 내가 내? 국토부가 이렇게 법안을 냈습니다. 이걸 딱 들이밀어요, 딜러들이. 그럼 이제 여기서는 소비자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법이 나 그러면 보험 처리 안 할게요. 그럼 차 못 사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돼? 법이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내. 그러면 벌써 100만 원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800만 원짜리 내가 차를 샀는데 얘가 2,9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등록비 내죠. 다 그랬는데 딜러가 내가 차를 볼 때 뭐가 이상하다 소리가 나니까 보험 처리가 된대. 자, 그래서 보험료도 냈어. 자, 명예 이전했어. 명예 이전을 해야 보험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차를 타고 와서 우리 노보스 게러지나 동네 카센터 가서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이상이 있어. 저 이거 보험 처리할게 했더니 보험 수리 업체에서 그래. 요거는 보증 제외 품목. 네? 보증은요, 누유, 누수 뭐 요거만 되고요. 요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딜러는 다 된다 그랬다. 그 딜러가 몰라서 그랬나 봐요. 그럼 딜러한테 항의 전화지. 그럼 딜러 뭐라 그래? 됐고요. 끝났고요. 보험 처리하세요. 국가에서 보험 처리하라는데 왜 저한테 전화하십니까? 전화 딱 끊어버려요. 보험 처리 된다고 해서 내가 보험료까지 냈는데 이건 또 보험 제외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내 돈 내고 고쳐야 돼요? 원래 딜러는 요거 알았죠. 알아서 차를 매입할 때 요 값을 깎았단 말이에요. 깎았는데 수리 안 하고 성능검사장이랑 짜고 성능검사할 때 이거 싹 표시 안 하고 무사고 이상 없음으로 성능지를 딱 발급을 해요. 과연 이거 국가기관이나 구청이나 보험사나 성능검사장이나 판매하는 딜러가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제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걸 모르고 차를 판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중고차 판매를 합니까? 다 알죠. 속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능 보증에 되는 것들도 있어서 보증 수리를 맡겼어. 그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보험사에서 성능 보증 업체에 제대로 인건비나 수고비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루 종일 개뺑이 쳐도 일반 수리면 내가 100만 원 공임이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진 않겠지만 보험업체에 40만 원 주는 거야. 하루 종일 2명이 일해야 되는데 40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수리를 제대로 하겠으면, 그때 우리가 딱딱 체크해서 보증 수리 가세요. 갔다 왔는데 아예 차를 안 뜯었어요. 그리고 보증 수리 끝났다고 온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이제 뚜껑 날라가죠. 업체 전화하고 지랄하고 보험사 지랄해도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딜러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보험 처리하세요 그래요.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딜러는 원래대로면 영업이익이 300만 원 나야 되는데 감가한 300만 원까지 600만 원의 돈이 남습니다. 더블 마진이 남아요. 원래대로 해도 300만 원 남는 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진은 더블 이상이 나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무법천국 중고시장이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비호를 봐줘? 국가기관이 봐주고 있고 보험사랑 꿍짝꿍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와서 소비자의 빗발치는 문의가 생기니까 국토부에서 뭐를 했냐?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료를 중고차 매매업자로 개편 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보증 보험료를 매매업자가 내라는 거야. 딜러가 내라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야 돼요? 딜러가 내줍니까?
매매 금액이 2,8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그런 엉터리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제도를 없애야죠. 판매자가 예전처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고치고 판매에서 문제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해서 마진을 냈는데 돈을 벌었는데 왜 책임을 안 져요? 왜 나라에서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벌었는데 책임을 안 지게 면허증을 발급을 해주냐고요, 나라에서. 그리고 보험사는 존나게 돈 벌어 처먹으면서 보험 처리 안 해주고. 그러니까 보험 수리도 엉터리, 중고부품 사용, 수리 기간도 그냥 막 접수하고 2달 뒤에 오라는 데도 있어요. 내가 중고차 샀는데 그럼 언제 수리하라는 거야. 가장 문제는 뭐냐면 차값은 차값대로 받고 매도비는 매도비대로 받고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받아서 마진이 어마어마해요. 중고차를 팔면. 어떤 딜러들은 뭐 마진이 적어서 장사가 안 된다는데 그거는 대기업이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 소규모 업체들이 쪼그라드니까 마진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마진이 엄청 커요. 제가 중고차 장사 5년 넘게 해봤다니까요. 나 때는 진짜 각계전투인데 요새는 참호에 들어가서 드론으로 전쟁하면서 월급을 나 때보다 10배 이상 받는 꼴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 이거를 문제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국토부나 이런 데 민원을 넣는 줄 아세요?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차를 샀는데 이 돈을 왜 내가,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이거를 딜러가 내래. 딜러가 퍽이나 개인 돈으로 내겠냐고요. 차를 팔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게 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안 져요. 판매 후에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보험사 영업이익 극대화되고 소비자 상대로 신규 영업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냥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국토부, 관할구청, 시청은 전화 내가 다 돌려봤어요. 우리 여기 오시는 소비자분들, 차 사는 분들이 화나서 전화드리면 계속 뺑뺑입니다. 국토부에 전화하면 보험개발원에 전화하라 그래. 보험개발원에 전화하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라 그래.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면 이거는 보험개발원의 뭐 주체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험개발원의 지시를 받고 합니다. 또 보험개발원에 따지면 또 어디다 전화하라 그래. 딜러한테 전화하면 아니 나라에서 보험을 하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딜러들은 욕합니다. 아, 씨발, 진짜 중고차 장사 못하면 없겠네. 전화 딱 끊어요. 쥐가 다 속이고 돈 다 벌어쳐먹고 성능검사장 가갖고 뭐라고 하죠? 그럼 성능검사장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검사할 땐 이상 없었는데? 아니, 누유가 이렇게 펄펄 오일이 새는데 이게 이상이 없었다? 이거 딜러가 싹 정비해갖고 왔나 보죠. 우리가 점검할 때는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 성능검사장에서 성능지를 허위로 또는 문제있게 발급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형사구속을 시켜야 돼요.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고 딜러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이런 엉터리 제도적인 보험 시스템을 못하게 해야 돼요. 국가에서. 진짜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중고차 시장이요, 신차 시장의 약 3배 이상 큽니다. 중고차 판매가 제가 알기로는 연간 400만 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신차 판매가 대략 한 150만 대 정도 되니까 300만 대 이상의 중고차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강제로 보증보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 비리가 여기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할 것이고, 제가 원하는 건 책임보험료 보증보험제를 폐지하자는 거예요. 이걸 누가 내고 그런 게 아니라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당사자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증보험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건 폐지시켜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걸 책임을 져요? 무조건 폐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저와 함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